코로나 여파로 결혼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낮은 출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태어나지 못하는 태아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품고 낳아서 기르는 일이 더 숭고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두 아이를 키운 육아 에세이를 펴낸 워킹맘이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이지혜 기자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자가 아니라 저자로 출연을 하신 겁니다. 네, 떨리네요. 네. 그 가톨릭 평화신문에 연재했던 코너 엄마 일기를 이렇게 책으로 출간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책을 내야지 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제가 2014년에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제가 그때 뭐 핸드폰 메모장 작게 메모했던 것들을 이제 모았고 그것들이 글이 됐고 마침 이렇게 책으로 모아졌는데요. 다들 막 언제 이렇게 썼냐. 근데 저는 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썼던 글이 모아졌고 마침 또 평화신문에 엄마 일기를 연재할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네.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겪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고 그것이 이렇게 하나의 결실로 네,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시즌 1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시즌 2까지 이어지면서 더 정말 드라마처럼 재밌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네. 책도 재밌게 읽었고요. 네. 네. 그 첫째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셔서 마음고생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으시더라고요. 아이 키우시면서 어떤 일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정말 많은 일 겪으셨겠지만요. 네, 이게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아이가 또 태어났고 또 한 달 전이다 보니까 준비가 없었고 그래서 1.9kg 되는 아이를 받아 안은 거죠. 네, 그랬는데 아이가 결국은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처음에 딱 태어나면 이제 엄마랑 만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거의 없었고 저는 조리원으로 갔고 아이는 중환자실 입원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이를 모유 수유를 하려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없고 또 미숙아한테 엄마의 초유가 너무 귀하고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네. 저는 조리원에서 모유를 짜서 그 한 여름에 택시를 타고 아이스박스에 그 20ml밖에 되지 않는 팩을 들고 택시로 배달했던 그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보다 더 소중한 걸 내가 배달해 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미숙아의 모체에서 나오는 그 모유가 또 미숙아에게 맞게 미숙아에게 너무 필요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것도 찾아보면서 너무 이 생명의 신비 이런 걸 또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셨습니다. 네. 시즌2는 사실 그 내용이 많이 실렸었는데 엄마의 출근이 일욕심으로 비쳤다. 이 부분은 사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되게 속이 상했거든요. 그 부분이.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게 또 현실입니다. 엄마이자 아내로서 우리 아빠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남성과 여성 이렇게 삶의 자리를 바꿔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엄마가 일하는 거는 엄마는 워킹맘이고 아빠는 그냥 아이가 있어도 직장인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며느리가 일하는 건 되게 자기 성공하려고 자기 성취감에 취해서 이렇게 비춰지고 아들의 그 노동은 엄청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되게 숭고한 일로 이렇게 받들어지는 그런 차별 아닌 차별, 운동장이 많이 기울어져 있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혼하고 나면은 남성들도 이제 자기 부모 세대가 자신을 어떻게 길러왔던지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 육아와 가사 일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일이다라고 같은 우리의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네, 어떤 부모에 의해서 길러졌느냐에 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전 또 책을 읽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굉장히 많이 오버랩됐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또 뭐 비혼에 대한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이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환경이 녹록지만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제 직접 겪어보신 입장으로서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좀 꼽아보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기둥이 다른 한 기둥에게 너무 기대면 그 다른 기둥이 버텨야 할 힘이 너무 뭐랄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삶의 균형이 어쨌든 그렇게 깨져가는 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고 이걸 스스로 감내해야 되는 고통으로 맡겨두지 말고 정말 그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거, 장려하는 거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네. 그리고 가정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이나 뭐 시할머니가 손주가 부엌에 들어가는 거에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실천에서부터 저는 작은 실천들. 네, 그런 것들에서 시작해서 직장에서도 육아하는 아빠를 바라보는 눈길이라던가 네, 뒷얘기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 기울어진 운동장 수평을 맞춰 나가려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새겨 들어주셨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신앙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 운영이 어려워진 곳들이 많잖아요. 네, 너무 많고 미사도 못 가고 있고 아이들은 또 특히나 또 그런데 저는 하느님 우리 집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집에 같이 살고 계신 분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말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기 전에 감사한 거 하나씩 이야기하기 그런 것도 하고 지성이 아들이 뭐 걱정되는 게 많다, 속상한 일이 많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느님한테 기도할 수 있지. 우리 집에 없는 사람이지만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아이에게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고 그거를 엄마가 오늘 너무 기뻤는데 하느님한테 너무 감사했어. 뭐 그런 걸 삶에서 많이 얘기해 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우리 가족의 구성원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네. 인식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더 가깝게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두 아이가 이제 티격태격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하느님은 다 아셔, 하느님 다 보셨어. 그러면 이제 엄마 근데 하느님은 어린이 사랑하시잖아. 하느님이 3번은 기회 주시지 않아? 이렇게 그것도 알고 있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를 느끼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책이 지성이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도 엄마 일기는 계속되고 있으신 거죠? 어떠세요? 네, 제가 엄마 일기 연재하면서 선배 한 분 이거 아들 장가 갈 때까지 쓸 거냐고 그래서 그때 약간 멈춰야겠다 약간 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시즌 3 혹시 아니 그건 이제 하더라도 혼자서 아이가 이렇게 생애 주기별로 커 나가는 게 기어다니는 아이, 걸음마 하는 아이, 또 사춘기 아이 매번 그 아이와 헤어지고 새로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성장하고 저의 기억나지 않았던 어렸던 시절을 아이를 통해서 복귀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키웠구나. 네, 그런 생각을 이어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 기록하는 한 계속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네. 엄마 일기는 계속되고 있을 거라는 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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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읽으면서 아주 진한 모성애를 듬뿍 느꼈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뱃속에 있는 생명을 이렇게 낳지 않으려는 여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또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결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여성에게 너무 힘든 선택인 거예요. 요즘 세대들에는 특히 더. 네. 그리고 또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은 그런 필드를 내가 왜 뛰어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 또 기본적으로 또 더 많은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막상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엄마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이는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명제는 포기할 수 없는 명제고 지금 내가 너무 많은 가사일, 나 너무 힘들지만 심지어 아빠 없고 미혼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사랑을 퍼줘야 되는 그런 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결국은 연대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여성들 완전히 뭐 한쪽이 없는 부분은 정말 뭐 기울어진 운동이라 거의 반쪽짜리 운동장이잖아요. 너무 힘든 환경인 거죠. 네, 너무 힘든 환경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사랑받지 않을 어떤 이유를 이렇게 뭐랄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를 서로 응원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우리 사회에 이런 반생명 문화가 아직도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네. 예, 이런 생명의 존귀함, 신비함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확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육아 에세이 펴내신 가톨릭 평화신문 이지혜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